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자유운동이나 이제 조화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걸 이제 간단히 조금 복습을 하고 다음 파트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진동, 이제 프리 리스폰스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1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프링이나 메스만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배웠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이제 메스 스프링 시스템이고 그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단진자 시스템, 이제 보존력이 진동을 하려면 보존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탄성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고 세 번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 시스템이고요. 이 토션 강성이 있어서 이렇게 조화 운동을 똑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의 해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같은 사인파 형태의 꼴을 가진다라는 거를 배웠고 이 사인파를 항상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1차 매스 스프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인파를 갖는데 사인파의 응답 형태를 갖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정의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는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해서 라드 퍼 세크 단위를 갖는 물리량이고요. 이걸 구할 때 루트 n분의 k로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헤르츠랑 부호를 헷갈리지 않게 항상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진폭은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값인데 이제 최대 값을 나타내겠죠. 사인의 최대 값이 1에서 1인데 그때 나오는 이제 최대 진동 폭을 나타내는 값이고 위상은 얘가 이제 xt가 0초일 때 x가 0초일 때 어떤 위상으로부터 출발을 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이제 사인파 형태를 그리면 이러한 모양의 리스폰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오메가 n이고 위상이 파이인 사인 함수인데 결국 이걸 이제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t가 0초일 때 x 값이 x0가 되겠고 그리고 이때 기울기가 v0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초기 값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차 미방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초기 값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최종 이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이제 주기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 왜냐하면 t는 그냥 f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왜 이게 결국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x0와 x-의 제로가 이제 주어지고 이 두 x0랑 v0의 물리적인 의미는 처음에 이 매스를 놓고 잡았다가 왼쪽으로 당겼다 놓으면 이제 진동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개념이죠. 초기 위치의 개념. 그리고 이 매스가 초기 속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니셜 속도도 저희가 수학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0는 이니셜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고 v0는 이니셜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다. 어쨌거나 이제 운동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진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v0, x0를 만약에 이러한 변수를 정의했다고 하면 a 값이랑 파이를 v0, x0로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자유진동에서는 이 a 값이나 파이 값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외우는 게 좋겠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한 번 더 해석하고 가면 이제 초기 조건 x0, v0에 따라서 진폭이랑 위상이 뭐 달라지는 거고 그 초기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즉 x0가 크냐 아니면 v0가 큰가에 따라서 이제 진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자항에 x0, v0가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상식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제가 이거 저 뒷장에서 좀 문제를 하나 풀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랑 파이를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외우면 이제 자율 진동 문제는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를 가지는 이제 시스템의 응답을 이제 프리 리스폰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분 방정식 꼴에서도 봤지만 이제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니셜 조건만 있고 계속 진동이 유지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자유진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1.2절에 나오는 단순 조화 운동이다. 이제 하모닉 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저희가 사인 함수를 이제 하모닉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은 뭐 저희가 쉽게 미분도 할 수 있고 2번 미분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분할 때마다 이제 오메가 n이 튀어나오는 거 그거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진폭이랑 위상이 점점 달라진다. 왜냐면 사인,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진폭도 달라진다라고 이제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첫 번째 꼴인데, 이거를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로부터 이거를 구해낼 때, 첫 번째 식을 구해낼 때 이 중간 과정을 다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리스폰스가 모두 다 이제 이퀴밸런트한 리스폰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무슨 폼이다 이런 건 이름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거는 사실 외울 필요 없죠.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면서 다 구했던 부분이니까 어 이제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한 번 더 이제 유도를 해보시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다음 세 가지 시스템은 모두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태는 다르지만 다 이런 이제 고유 주파수의 개념을 가지게 되고 똑같이 단순 조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도 조금 한번 이제 문제에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기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풀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그 단진자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식을 먼저 써보면 지금 이제 달에 있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를 달의 중력과 속도를 써준 거고, 이게 0인 상황이고, 그래서 고유 주파수가 L분의 GM이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세타를 쓰고 갈게요. 세타 t가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쓰고 일단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일단 A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 진폭을 구해야 이제 뭐 최대 각속도든 각가속도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A를 구하려면 세타에다가 0을 넣어가지고 A 사인 파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 0.2 라드죠. 근데 저희 풀이를 보면 제가 이게 1이기 때문에 A가 0.2 라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게 왜 1인지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세타 닷을 저희가 지금 초기 각속도 조건도 있기 때문에 각속도가 없다는 게 0이라는 얘기죠. V0가. 그래서 X, 세타 닷의 제로가 V0인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파이가 나와요. 코사인 파이.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파이는,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가 0인 데서 사인 코사인 파이가 0이면 사인 파이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A가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가 1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저희가 그 앞에서 외우라고 했던 진폭에 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뉴턴 안에 넣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이고, 이게 이제 진폭에 관한 식인데, 여기서 지금 V0를 날린 거예요. 여기서 V0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날리면 그냥 얘가 그냥 X0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0.2 라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일단 훨씬 좀 이해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결과는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4도 제가 이거를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요거는 이 문제 한번 여기 위상각만 한번 구해 보실래요? 이거 지금 A번에 대해서만 구했었는데 요거를 앞에 식을 보셔가지고 이 위상각 파이를 구하는 문제, 이 리스폰스에. 이게 B번 따로 C번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식을 써보면 파이는 아크탄젠트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식을 넣어보면 일단 B번 한번 볼게요. 똑같이 넣어보면 네, 루트 n분의 k고 그리고 x0가 마이너스 2고 이거를 그 미터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v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21 라드가 나와요. 그리고 C번의 경우에도 똑같이 구하면 값이 똑같이 나오죠. 해보시면 이거를 보면 위아래 부호만 다르고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똑같다고 쓰면 이게 틀린 답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 지금 파이를 구하는 식을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삼각형을 에서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가 이 각도인 이러한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어가지고 x축에 v0가 있고 y축에 x0가 있는 이러한 삼각형에서 탄젠트 파이를 구하면 이 값이 나오죠. 요가.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옛날에 이제 배웠던 그 삼각함수 부호 개념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얼사탄코 아세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양수고 여기 코사인이 양수다. 그러면 탄젠트 입장에선 여기 2사분면이나 4사분면이 음수죠. 그래서 탄젠트, 탄젠트를 구해서 음의 값이 나오면 얘가 2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를 따져야 돼요. 근데 왜 따져야 되냐? 지금 파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지금 X축은 오메가 n분의 V0고 Y축이 X0인 상황. 그러면 지금 B번 문제랑 C번 문제를 비교했을 때 하나는 X가 음수고 나머지 하나는 Y가 음수죠. 그러니까 사분면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니까 이걸 지금 한번 그려보면 만약 1사분면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냥 양수분의 양수 나오니까 이 양수 각도가 나와요. 그냥 1.521이 나와요. 여기 크기를 여기 X0를 하고 여기 오메가 n 문제 있는 각 대입하면 양수로 나오는데 일단 지금 B번의 경우에는 지금 Y축이 음수니까 4사분면이거든요. B번 문제의 경우에는 X가 양수고 Y축이 음수기 때문에 이런 꼴로 돼서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를 읽어준 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번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X가 음수기 때문에 2사분면인 거를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사분면이구나.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구한 게 이 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파이일 때 이 탄젠트 값이거든요. 파이가 요 정도일 때, 이 똑같은 삼각형 크기라고 하면 두 개가.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C번의 답은 위상은 이렇게 돼요. 답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180도로 이동한 부분에서의 탄젠트를 구한 게 답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위상이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위상식을 구할 때 x에 해당하는 방향, 삼각함수로 봤을 때 x 방향에 해당하는 값과 y 방향에 해당하는 값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v0가 음수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네. x축이 이쪽 방향이네. 아니면 x0가 음수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네. 이걸로 일단 사사분면을 결정을 하고 그때 이제 계산을 하면 좀 헷갈리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도 이 예제 1.14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1.3절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댐퍼의 개념이 나와요. 이제 진동 시스템에 여태까지 매스 스프링 시스템밖에 없었는데 이제 댐퍼라는 감쇄기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 댐퍼가 뭐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조화 운동, 뭐 단순 조화 운동 이런 걸 배웠는데 이 진동 시스템은 이제 마찰력도 없고 에너지가 그냥 역학적으로 보존만 되기 때문에 이 진동이 무한대로 이어져요.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깎아먹는 요소가 없는 거죠. 저희가 모델링을 했는데 근데 실제 저희 리얼 진동 시스템은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항상 감소되고 진동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저희가 이제 에너지가 디소페이션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매스 스프링 시스템으로 실제 시스템을 이걸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에너지 디서페이션 특성을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엘리먼트가 이 감색이에요. 그래서 이 감색을 이제 뭐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속도에 비례하는 텀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스코스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이거의 개념은 이게 책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오일이 가득 찬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오일이 가득 찬 그 영역에서 이 오일이 이 피스톤을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피스톤 움직임에 그 저항의 정도가 이제 속도에 비례해요. 피스톤의 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오일의 점도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비스코시티가 이제 점도의 의미죠. 원래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비스코스 댐핑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럴 때 그 이제 마찰력의 요소 중에 이제 뭐 비스코스 프릭션이라고 이 속도 운동 마찰력을 모델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냥 비스코스 댐핑이다 하면 그냥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이 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 FC라는 힘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매스죠. 이 매스의 속도에 비례하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저항을 하면서 에너지를 깎아먹는 애예요. 그리고 이 감색계수 C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죠. 저희가 여태까지는 M이랑 K만 가지고 놀았었는데 감색계수 C라는 애가 이제 도입이 돼요. 그래서 진동의 감쇄 효과를 이제 모델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감쇄 효과를 표현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위가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면 이제 뉴턴 곱하기 세컨드 퍼 미터라고 돼 있는데 얘랑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C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곱하면 뉴턴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위에 식에서 여기 지금 C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오니까 여기다 미터 퍼 세크를 곱하면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힘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뉴턴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킬로그램 퍼 세크로 일단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쇄 계수 C라는 게 있고 영어로는 저희가 댐핑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제 댐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과 같이 그림이 바뀌는 거죠. 원래는 K밖에 없었는데 C라는 요소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저희가 엘리먼트를 표현을 할 때. 그래서 한번 이 시스템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서 X축 방향으로 힘의 합력이 그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보실까요? 저희가 힘 두 개가 있는데 탄성력 FK랑 댐핑력, 감쇄력 FC가 있죠. 그래서 각각 저희가 식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온 그림인데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저희가 관심 있는 그 물체만 떼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매스를 보고 싶으니까 매스만 이렇게 떼가지고 얘가 받는 힘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 X축 방향, 사실 지금 좌표가 X밖에 없기 때문에 X축 방향만 하면 되는데 Y축도 굳이 따지자면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써먹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X축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저희는 동력학을 배우니까 F는 m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매스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탄성력이고 하나는 이 감쇄력이에요. 이게 이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A는 x2-고, 근데 탄성력은 K에다가 X를 곱한 거라고 했고, FC는 C에다가 V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V는 X-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평형식, 힘 평형식을 이제 구한 부분이고, 구하면 이렇게 돼요. 운동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K만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1차 텀이 새로 생긴 거예요. 1차 항이 새로 생긴 거고, 여러분 이거 이 2차 제차 이제 미분 방정식이니까 저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것도 이제 해 구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 첫 시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 구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운동 방정식이 있을 때, 어, 역시 이제 자기 자신을, 아니, 여기 자기 자신을 미분해서 또 자기 자신이 되는 꼴이니까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특수해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쓸 때는 이 A를 빼고 썼었는데, 이제 좀 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A를 넣고, 상수에 A를 넣고 진행을 하면 X 닷은 이렇게 되고 X2 닷은 이렇게 되겠죠. 람다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걸 날리고, 상수니까 이 좌변이 0이 돼야만 이제 위에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변 람다로 된 이 식을 저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걸 제타라고 하는데 감쇄비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타를.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고, 지금 여기 분자에 C가 있는데 얘가 이제 댐핑 계수잖아요. 분모를 제가 뒤에서 나올 건데, 음, 이 분모에 있는 놈을 E 루트 KM을 C 크리티컬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임계 감쇄 계수. 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두 정의를 일단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쇄비를 이 제타라는 값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지금 위에서 구한 식들을 제타로 정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실 식의 형태인데, 람다에 관해서 이제 정리한 식이고, 지금 원래 여기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에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죠. 그래서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람다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람다를 일반회에다 집어넣는 그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람다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제가 싱화관계상 이거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데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좀 눈에 익고,
그럼 람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 해 XT는 어떻게 구하냐? 다시 이제 저희 미분방정식 그 지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람다에 따라서 람다가 서로 다른 복소근을 가지냐, 아니면 실근을 가지냐, 아니면 람다 1, 람다 2가 같은 어떤 이중근을 가지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저희가 해를 구해요. 2차, 제차 미분방정식으로 갈 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각각 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먼저 일단 부족 감쇄 운동. 케이스 3개 중에 첫 번째 케이스예요. 특성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서로 다른 복소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돼야겠죠. 루트 안이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음수가 될 조건이 뭐냐? 이 제타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감쇄비가.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고 감쇄비를 구했는데 얘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부족 감쇄 운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구했던 그 람다식을 지금 이렇게 루트 안이 음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어줘요. 묶어주고 제2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 안이 음수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루트 안은 양수로 만들어주고 제2로 빼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애니메이션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 시킬 문제가 있어요. 지금 특성 방정식의 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람다가. 그러면 람다를 알면 이제 바로 XT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가 위와 같을 때 일반의 XT가 이런 꼴로 정리가 됨을 한번 보여보세요. 지금 이거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거든요. 일반해가 이 꼴이고 람다 1, 람다 2를 한번 넣어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꼴로 나와요. 이게 좀 복잡한데 한번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저희는 지금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제차 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특성 방정식의 해를 람다를 먼저 구하고, 저희가 일반 해는 아까 처음에 정의했던 특수의 두 개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람다 1이나 람다 2가 하나는 플러스, 이거 중간 부호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애로 이제 구해진 거예요. 그럼 얘를 일단 여기다 넣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편의를 위해서 뒤에서 이제 맨 밑에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을 오메가 d라고 정의를 할게요. 오메가 d.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얘도 오메가 d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을 앞으로 뺄 수가 있죠. 공통항이니까. 그리고 2에 마이너스 오메가 d j t i라고 써도 되고 j라고 써도 되는데, 그리고 a2 2에 플러스 오메가 d j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익스포넨셜에 j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일러 공식을 써야 돼요. 저희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도 사인 함수의 꼴이기 때문에 지금 익스포넨셜에 j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일러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오일러 공식을 쓰고 갈게요. 오일러 공식은 2의 알파 j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j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항은 똑같고 A1 이 중간항이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dt가 되고, 그리고 A2에 붙어있는 항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오메가 dt 사인 오메가 dt 하고, 지금 j가 빠졌죠. j가 여기에 사인 항에. 그래서 이제 j 한 끼를 묶어주고 이제 실수 한 끼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A1과 A 플러스 A2를 대문자 A2로 정의를 하고, A2 마이너스 A1 J를 A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앞에 항은 그대로고 대문자 A1 사인 오메가 dt 대문자 A2 코사인 오메가 dt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얘가 지금 오메가 t니까 저희가 그 앞에 자유진동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코사인 합공식으로 역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쌓고 코사니까 A1을 A 코사인 파이, 저기 이 파이는 여기 있는 파이랑 똑같아요. 이삼각 파이. A2를 A 사인
파이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아래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실 때는 얘 지금 이거 복잡하게 써 있는 이 주파수항이 이제 오메가 D이기 때문에 얘를 사인 합공식으로 풀어보면 이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식과 같이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유도하는 거를 한번 해줘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우지 않으셔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이제 언더댐프트 모션, 부족 감쇄 운동을 이제 언더댐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성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에요. 그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가 감쇄비를 정의를 했었는데 감쇄비는 2 곱하기 루트 mk분의 c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m값, k값, c값을 알면 감쇄비를 알게 되고 감쇄비를 통해서 얘가 지금 0과 1 사이의 값이네? 그럼 얘는 부족 감쇄다 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 부족 감쇄가 되면 이런 꼴로 답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결과값을 일단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앞에서 자유진동 리스폰스랑 구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게 매스 스프링. 매스 스프링 시스템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주파수가 이제 오메가 D라는 값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오메가 D는 저희가 정의를 했죠. 아까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그래갖고 제타의 영향을 받아요. 그 감쇄비의 영향을 받는 C 값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파수가 달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익스포넨셜 항이에요. 얘를 보면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0으로 가죠. 점점 없어지는 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진동이 있지만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진동은 있지만 결국에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에너지 디서페이션 특성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이 다르고 앞에 이제 익스포넨셜 텀이 붙는 거를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 오메가 D를 감쇄 고유 주파수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저희가 A랑 파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또 초기 조건이 또 두 개 필요한 거예요. A랑 파이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구해보게 시키고 싶은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지금 나와 있는 값이 그 자유진동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리스폰스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편리하긴 한데 외우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일단 요 식을 외우신 다음에 이제 주어진 초기 조건을 넣으면 이제 A랑 파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연립방정식을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 감쇄 운동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리스폰스를 구해보면 원래는 이제 그 매스 스프링 댐퍼가 없는 그냥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는 똑같은 그 진폭이 계속 유지가 됐었죠. 에너지의 그 소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족 감쇄 운동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진동은 하지만 결국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그 실제 진동 시스템을 묘사하기에 좀 적합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제가 처음에 그 하이브리드 차량 파워트레인 모델링 하는 거 보여줬었는데 그때 그 진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토션 스프링이나 그 C 값을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가 계수를 정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리스폰스를 봤더니 등가 K 값과 등가 C 값이 이 정도는 돼. 그럼 리스폰스를 비교하니까 비슷해. 그럼 이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C 값을 디자인해야 이제 감쇄를 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자, 비교를 위해서 이걸 일단 진동 운동을 하며 정지 상태로 복귀한다. 부족 감쇄 운동은 그렇게 보시고,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과도 감쇄 운동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오버댐프라고 해서 댐핑이 센 경우예요. 물리적으로 봤을 땐 댐핑이 센 경우. 그래서 댐핑 레이쇼가 1보다 큰 경우. 그래서 1보다 크면 아까 저희가 구했던 특성 방정식 꼴에서 이 루트 항이 항상 양수인 거예요. 그렇죠? 루트 내부가.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반회를 구하면 이게 가장 미분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죠. 넣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그냥 한 줄씩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x0랑 v0라고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얘 xt에다 0 놔가지고 equal x0 그리고 x.t를 구해서 0 넣어서 equal v0 해서 구해보면 a1과 a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역시 좀 복잡하죠, 식이.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걸 외우려면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 부족 감쇄, 과도 감쇄, 그리고 뭐 이중근 나오는 그 크리티컬 감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식을 다 외우기에는 솔직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세 가지 케이스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이 일반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의 주어진 문제 조건을 넣어가지고 x0랑 x.0 조건을 써보면 저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족 감쇄는 이 식을 외워주는 게 좋아요. 부족 감쇄는 따로 이 식을 따로 챙겨주는 게 좋고. 자, 그래서 과도 감쇄를 해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걸 이제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밖에 없죠. 사인 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사인 함수로 가려면 무조건 익스포넨셜 항에 j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버댐프이기 때문에 j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진동이 없어요. 진동 성분이 없어요. 그냥 지수함수예요. 그냥 시간에 따라 꺼지는 그냥 지수함수의 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C 성분이 없으면 그냥 계속 진동을 할 것 같은 애들을 C를 달아가지고 댐퍼를 달아가지고 진동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K가 있고 매스가 있으니까 원래는 쉼없이 계속 진동을 하는 애인데 C 값을 넣어버려가지고 이제 오버댐프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눈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진동을 하지 않으면 정지 상태로 복귀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케이스 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티컬리 댐프라고 해서 임계 감쇄 운동이에요. 임계 감쇄 운동이 좀 중요한데 특성 방정식의 해가 이중근을 가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타가 1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는 지금 제타가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냐를 따졌었는데 정확히 1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타가 1이면 여기도 지금 제타가 1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n으로 이제 이중근을 가지는 형태로 나오죠. 특성 방정식이. 그래서 일반해를 구하면 저희가 그 2차, 제차 선형 미방을 구할 때 이중근을 갖는다. 특성 방정식 이중근을 갖는다 하면 여기 앞에다가 t를 붙여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람다가 원래는 람다 1, 람다 2인데 지금 람다가 같은
그 값에 같기 때문에 같은 람다를 써주고 대신에 이 이제 서로 그 선형 베이시스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t를 곱해가지고 두 개 이제 일반에는 이렇게 두 개 특수해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보려면 좀 그 미분 방정식 그 과목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t를 이제 붙여주는 게 특성 방정식이 이중근에 같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런 걸로 정리가 되고요. 역시 똑같이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하면 A1이랑 A2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계 감쇄 운동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X값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 진동 성분이 없죠. 저기 익스포넨셜에 J 성분이 없고 사인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모양을 저희가 예측을 하면 아 진동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계 감쇄 조건이 도대체 뭐냐? 조금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진동 운동과 비진동 운동의 경계가 되겠죠. 저희가 똑같이 매스에다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진동을 해요. 댐퍼가 없으면. 근데 여기다가 감쇄기를 제가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진동을 아예 안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C값을 올리다 보면 이 제타 값이 1이 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C값을 올리다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C값이에요. 그래서 올리다 보면 제타가 1이 되는 순간이 오고 이게 이제 임계 감쇄 조건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진동 성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동이랑 비진동을 구분하는 경계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런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비진동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케이스 2가 이제 과도 감쇄 운동인데 걔가 이제 비진동 운동이고 C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감쇄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계 감쇄 조건 제타 1의 의미는 비진동 운동을 일으키는 최소 감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크리티컬 C, 저기 임계 감쇄 계수라는 걸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제타를 1로 만드는 애기 때문에 얘가 이제 C 크리티컬이 되는 거예요. 제타식은 2 곱하기 루트 KM분의 C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려면 CCR이 2 루트 KM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따로따로 좀 외워주시고 갈게요.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구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새로 도입된 변수가 이제 제타랑 오메가 D 그리고 뭐 C 이 정도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지금 이 연습 문제 1.42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지금 저희 배운 걸 가지고. 이게 약간 계산기가 있어야 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긴 한데 한번 일단 식을 한번 써보실게요. 계산기 없어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일단 A번을 먼저 구할게요. 지금 이게 과도 감소인지 부족 감소인지를 따지려면 제타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제타는 2루트 km 곱하기 c니까 분의 c니까 얘를 계산하면 4죠. 이거 단위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킬로그램 퍼 세크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016 정도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일단 부족 감쇄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B번을 풀려면 지금 X0나 V0가 주어졌으니까 사실 진짜 빨리 풀려면 그냥 이 식을 외워가지고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세 개. 근데 이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할 때는 저희가 이거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A번 칠게요. 실제로는 XT 값만, 부족 감쇄에 대한 XT 값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A에다가 여기다가 사인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주어진 조건 넣어가지고 그냥 A랑 파이 값을 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조금 되게 복잡한데 자 지금 일단 오메가 n이랑 필요한 것들을 좀 구할게요. 오메가 n은 n분의 k고 오메가 d는 오메가 n에다가 1-제타 제곱이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9.99 정도가 나와요. 9.99861 그리고 단위는 라드 퍼 세크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메가 D를 구했으니까 지금 오메가 N도 저희가 알고 있고 제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A랑 파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을 바로 넣어볼게요. 일단 X0는 저 위에 식에다 넣어보면 이 익스포넨셜 텀 날라가고 A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되죠. 얘가 지금 0.01 0.01 그래서 얘가 이제 식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V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X를 한번 직접 미분을 해볼게요. X.T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배 미분식으로 해야 되는데 맨 앞에 이제 A 묶여 있는 거 놔두고 익스포넨셜 항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인 텀 곱하고 그리고 사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 미분할 때 오메가 D가 튀어나오죠. 하고 코사인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이 정도 미분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뭐 앞에 식들 다 외우신다 그러면 뭐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죠. 네, X.에 0을 넣으면 지금 이게 V0 값이죠. 그래서 A 익스포넨셜 다 날리고 사인 파이 그리고 오메가 D 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려면 오메가 D 코사인 파이가 제타 오메가 N
사인 파이랑 같다. 그래서 이게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탄젠트를 구해보면 그냥 바로 파이를 쓸게요. 파이는 저희가 계산기가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항은 값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값을 이게 1.554가 돼요. 그래서 A를 또 구해보면 A를 구하면 아까 여기 1번 식에서 사인 파이분의 100 0.01이니까 계산을 하면 이걸 사인 파이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0.01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인 파이가 1에 가까운 수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면 이거 한 번씩 한번 써보고 갈게요. 저희 다 알지만 A가 0.01이고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그 익스포넨셜 텀이 제타에다가 오메가 n 곱한 0.1667t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그 익스포넨셜 값을 가지면서 얘가 점점 감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저 위에서 배운 99861 t 그 다음에 이제 1.54로 이제 라디언으로 써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인 함수 진동하는 텀에다가 이 감쇄 텀이 곱해져 가지고 점점 이렇게 진동이 줄어드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두 문제가 남았는데 한 문제만 풀 거예요. 1.44는 제가 그 퀴즈 낼 때 연습 문제 찍어줄 건데 거기에 이제 내줄 거니까 한번 풀어 보시고요. 1.41이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는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이게 또 훨씬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구하라는 거를 문제에서 정해줬는데 이 비감쇄 고유진동수가 뭘까요? 그 감쇄 고유진동수도 있죠. 일단 감쇄 고유진동수는 오메가 D고 비감쇄 고유진동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메가 N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쇄 기능이 없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언댐트라고 하거든요. 언덜댐트가 아니라
댐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댐프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이 시스템이 진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M이 120,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K는 3600이고, C는 단위는 항상 확인해 주세요. 이제 문제에선 친절하게 다 맞춰서 줬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얘가 진동하는지 안 진동하는지 보는 건데, 일단 제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기 오메가 n부터 구해볼게요. 지금 120분에 3600이니까 루트 30이고, 이게 5.48 라드 퍼 세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쇄비를 바로 구해볼게요. 감쇄비는 2루트 KM분의 C니까 저희 주어진 걸 다 넣어보면 문자가 330이고 3600 더하기 120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0.251이 나와요. 그죠? 오메가 D도 오메가 N에다가 1 제타 제곱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구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시스템이 이제 진동하는지 진동 안 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답은 뭘까요? 진동할까요? 안 할까요? 진동하겠죠? 이게 지금 이제 감쇄비가 1보다 작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계속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그냥 띡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갑자기 왜 진동을 하는지 확인하라고 하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동의 개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케이스만 진동이 있는 개념이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 제타라는 감쇄비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금요일에 제가 올릴 그 내용은 이제 1.4 단원이에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목요일 밤에 올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미리 보시고 거기서 이제 문제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좀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